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코캡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1285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4시 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에코캡은 7.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에코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뭐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코캡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부품은 이제 자동차용 전선이라든지 와이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 그 다음에 벨프 소켓, 그 다음에 LED 모듈 등의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뭐 기아차나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이제 뭐 GM, 뭐 포드, 뭐 이런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에코캡이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종목이 미국의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불리우는 리비안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전기차 회사가 좀 상장,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리비안 관련주 나스닥 상장한다고? 그럼 수혜주가 뭐가 있지? 하면서 에코캡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캡이 이제 관련 수혜주로 엮이는 이유는 결국에 이 에코캡이 리비안이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회사예요. 스타트업 회사인데 전기차 스타트업 이제 회사가 리비안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와이어링 하네스 등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급하면서 그럼 이거 리비안 수혜주 이렇게 지금 엮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리비안이 상장이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르면 올 하반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 하반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미뤄질 경우 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단은 올 하반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수혜주들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비안 상장 전까지는 일단은 에코캡의 재료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상장되기 전까지 시장의 상황이나 뭐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리비안 상장 전까지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또는 하나의 테마로 엮여 있는 이런 재료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재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제 추후에 리비안이 좀 상장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에코캡도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뭐 상승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급락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시장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흔들린 거지. 뭔가 기업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빠진 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좀 아쉬운 거는 이 종목의 시총이 557억 원이에요. 시총이 좀 작은데요. 좀 작은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메이저들의 수급이 잘 안 들어옵니다.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세력들이나 개인들의 이제 그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역시나 외국인들 기관들에서 들어오는 수급들이 다 어때요? 단발성의 단타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 근데도 주가는 잘 간다는 점에서 어라 이거 투신이 안 사도 잘 가네 또는 외국인이 안 사도 잘 가네 그렇다는 건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따로 움직이는 주체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매출액이 한 70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700억 안팎에 8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도 외인들 기관들이 잡아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는 좀 힘든 종목이 될 것 같아요. 힘든 종목이 되겠고 그나마 이제 흑자 경영을 2019년까지는 이어왔었는데 2020년도에는 다소 좀 적자의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부채 비율은 한 8-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90% 정도로 뭐 비교적 한 100
미만이면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비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이제 호재성 이슈, 테마성 이슈 속에서 주가의 가격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 이제 7월, 8월 달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죠.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이 상한가가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종목이 역추세였어요. 하락이었다는 거죠. 하락 추세였는데 이 상승을 통해서 추세 전환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추세 전환을 만들어 놓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처럼 계속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버텨줬다는 거죠.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들어온 거래량이 에코캡을 좀 좋게 보고 들어온 거래량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구간 내에서 이렇게 좀 박스권 흐름들을 가져가다가 최근에 리비안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좀 솟아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는데 참고로 시총이 너무 작아요. 시총이 너무 작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뭐 지킬 거 딱딱 지켜주고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종목을 우리가 이제 흔히 품절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품절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동성이 이제 총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가 1450만 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486만 주밖에 안 돼요. 33%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누가 들고 있느냐? 최대 주주가 다 잡고 있는 거죠. 60%, 자사주 5%.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수도 작은데다가 시총까지 작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이런 품절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가창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호가창. 예. 와, 이런 호가창입니다. 10주, 35주, 뭐 50주, 27주. 이거 뭐 3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캡이 일단은 이런 이제 품절주의 성향을 갖고 있고 유통 주식수도 많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이제 캔들은 하락 장악형입니다. 네, 하락 장악형의 이제 캔들이 나왔고 뭐 오늘 이렇게 나온 데는 일단 시장의 영향이 크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고 하락 장악형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11선도 깨져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의 재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리비안이 상장되는 그 순간까지, 그 전까지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은 될 건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매일같이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료는 살아 있지만 주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랬을 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이런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장악형이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서 11선이 좀 깨졌다는 거는 물론 시장의 영향이긴 하지만 조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조정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나 또 조정 이후에 리비안 이슈가 나오면 또 다시 가는 거죠. 네, 품절주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이 없어서 그냥 물량 많이 잡고 있는 그 주체가 쏘면 언제 쏘느냐가 문제기는 한데 쏘면 뭐 그냥 손살같이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상승 추세를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도 상방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장기적인 상승 추세만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또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이전에 이제 거래량의 형태를 보면 여기서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죠. 근데 주가가 빠지고 횡보하고 밀리고 더 밀리는데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이 종목의 가격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산 놈은 있어요. 사서 끌어올린 사람은 있는데 빼고 누르고 밀면서 나오는 물량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하나의 뭔가 지금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또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다. 이때도 역시나 거래량이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왔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고 떨어지면서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역시나 이런 이제 흐름들이 바탕이 돼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얼마든지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있는데
리비안 이슈가 뭐 매일같이 부각될 것도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이 상장 시기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맞물리게 된다면은 에코캡이나 이런 것들이 수혜주로서 또 파격적인 또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재료도 리비안 상장 전까지는 살아 있어서 뭐 또 내려오게 되면 하나의 또 저가 매수 기회로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 내려온다면은 한 3,000원대 초반, 초중반 정도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초중반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조정이 추가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따른 조정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을 노린다면 이 3,000원대 초중반 정도에서 반등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에코캡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딩을 장중에 무료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